이 레크레이션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레크레이션이 뭐요? 라고 물어볼 때 레크레이션 이거다 라는 얘기는 조금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마이크 들으신 분 한번 꼭 마이크 좀 들어줘 보세요. 레크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볼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레크레이션이 뭐예요? 뭐 오락이라든가 뭐 여가선영 이런 거요. 그다음 옆으로 마이크 좀 줘보실까요?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단체에 있어서요. 네. 어떤 한 사람을 주도하에 네.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임. 결국 게임, 네. 노는 거. 네. 그 다음에 시군이 한번 레크레이션이 뭐라고? 게임이나 오락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 게임이나 오락을 더 재밌게 보내는 거. 그 다음 옆에 분 내가 물어볼 줄 알고 딱 준비하고 있죠. 안 물어봐, 거기는. 자,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크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오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락이다. 그래서 오락이 뭐냐, 그러면 노는 거다. 여기까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왜 노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책이 없어. 내가 왜 노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넘어갑니다. 우선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여가라는 뜻부터 하는 여가. 여가는 알죠? 짬이다, 틈이다,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가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가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요걸 뺀 나머지 시간을 레저, 즉 여가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레크레이션은 뭐냐? 그러면 이 여가의 활동을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여가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합니다. 이 하는 활동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활동. 이 활동을 해서 본인이 만족을 느껴가지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생산의욕 고취.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여가 활동이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생산의욕이라는 것은 무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산의욕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하는 활동,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이 활동을 뭘 보고 그럼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6가지를 구분합니다. 뭐 지적 활동, 예술적 활동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순수 우리 한국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걸 5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락적 레크레이션 활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래하고 게임하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하는 거, 이게 다 오락적인 거예요, 이게. 이런 활동이 있고, 두 번째 신체적 레크레이션 활동. 움직이는 활동이 신체적인 거. 그래서 이 스포츠 활동 중에서, 스포츠 중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것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오는 거 보고 엘리트 스포츠라고 그래요. 그걸 뺀 나머지 모든 스포츠 활동이 다 신체적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취미적 레크레이션 활동. 낚시한다든가, 매듭을 한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영화 감상하는 이 취미 활동하는 거. 이것도 레크레이션 활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일요일날 그렇게 마루한테 바가지 긁혀도 낚시를 갔다 와야 월요일날 출근할 때 머리가 맑아진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은 갔다 와요. 그게 그 사람의 취미적 레크레이션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광적 레크레이션 활동. 가정주부가 결혼 후에 한 3, 4년쯤 지나다 보니까 영 남편이 눈길도 안 줘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혼자 저쪽 부산 쓴 해운대 가서 딱 바람 쐬고 오니까 또 살만 나더라. 그 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 보고 관광적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회적 레크레이션 활동. 사회에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죠. 특히 이제 담화, 대화 이런 거. 스트레스 쌓이면 왜 친구들랑 만나가서 참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 게 사회적 레크레이션 활동을 합니다. 담화했다, 대화했다. 또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요새도 시골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웃집에 누구 죽었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일가 친척도 아닌데 가서 시간 울어주는 사람 봤죠. 정말 눈물 막 흘리면서 그거 그 사람 죽어서 슬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레크레이션 하는 거, 레크레이션. 시간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 응? 그런 것부터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활동을 가지고 다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레크레이션 그러면 오락이라는 것을 빨리 머리에 떠오르냐 하면 잘 보세요. 2, 3, 4, 5번은 나 혼자 스스로 해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해도
혼자 여행 갔다 와도 만족을 느끼죠. 그러나 요 1번만큼은 혼자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여럿이 어울려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그러면 오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래서 그렇다 뿐이지 레크레이션 오락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것이 전부가 다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느끼는 거, 인생의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게 바로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평생대학에 나와서 이런 좋은 말, 이 여가 시간에 이 좋은 말도 듣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함께 즐기다 보면 만족을 느낀다. 그것을 보고 레크레이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동남아 쪽 사람들은 레크레이션이라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오락 요것만 생각합니다. 대개.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그러면 이 신체적 활동이나 관광적 활동 보고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 사람 만났을 땐 우리 레크레이션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운동했다든가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레크레이션 했다 그러면 꼭 노래 부르고 게임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혹시 자녀들의 레크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하는 여가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응? 그러면 이 레크레이션 활동도 약간의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만족을 느끼면 다 레크레이션이냐 하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서 대부분 보면 레크레이션 활동 중에서도 약간의 그 범위가 있는 겁니다.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활동의 요소 중에서는 첫 번째 그 활동이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응? 활동이 낚시 활동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응? 이런 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이냐 아이고 우는 것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해서 밤 12시에 나면 대문 앞에서 계속 울어봐요. 그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이런 활동은 레크레이션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모든 활동이 여가 시간에 이루어질 것 여가 시간에 이루어질 것 응?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이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못 느꼈으면 그것을 레크레이션, 왜? 살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레크레이션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만족을 꼭 느껴야 된다는 거. 요 중에선 다섯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서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 해야 또 만족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레크레이션 활동 우리 사회상에서 가만히 한번 봅시다. 우리 젊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쉽게 얘기해서 젊은 남녀가 만나고 싶거든요. 못 만나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 어느 날 딱 만나서 그냥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하고 헤어졌어. 그 순간 세상에다 내 것 같잖아요. 만족을 느꼈으니까 세상에 내 것 같이 살맛이 나죠. 그게 따지고 보면 사회적 레크레이션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정생활을 한번 보세요. 부부지간에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땐 인생의 살맛이 안 느끼죠. 가정이 그렇게 되면은 아주 당연히 죽고 싶죠. 이럴 때는 그 레크레이션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부간의 사이도 좋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그런 가정에서는 왜 살맛이 나죠? 그래서 살맛을 나게 하는 활동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근데 영어로 따지면은 이게 두 가지 액센트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 있고 리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같은 영어인데 액센트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미 오락, 휴양, 뭐 기분 전환 이렇게 돼 있고 리크리에이션은 재창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뜻이자면 다른 뜻이 아닌 겁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이 활동을 통하는 거고 리크리에이션은 이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리크레이션이 돼야 된다. 고로 레크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재창조의 여가 활동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 엄마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요 정도만큼은 알려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크레이션 활동이 그럼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우리 생활에 그 레크레이션 기능을 좀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이 여가 시간을 선용한다 이겁니다.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건전하게 보내느냐, 나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화되는 겁니다. 옛날 로마가 왜 달라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여가 시간에 얼마나 그 궁중에서 귀족들이 시간이 많았습니까? 매일 하는 것이 술만 마시고 뭐 놀이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여가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와서 교양 있게 교양 강좌도 듣고
또 재밌는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러면서 여가를 선용하는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의 기회를 나타내는 거죠. 표현의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저 마이크 들으신 분? 저 지금 집이 어디예요? 무슨 동? 대명동입니다. 계명동. 대명동. 아, 대명동.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애입니다. 김미애 씨. 네. 지금 본인의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왔으니까 김미애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기회에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우리에게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형성을 한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앉았더라도 잠시 후에 함께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막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서로도 몰랐던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부드럽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냥 노래를 한번 확, 노래방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노래 확 부르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 이겁니다. 스트레스 해소한다. 그 다음에 심신의 건강과 체력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왜 골프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골프 치다 이런 인식은 버려요. 이제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는 겁니다. 테니스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이게 다 자기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레크레이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알고,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였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동창회 모임에 갔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어머니의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본인이 와서 여기서 배운 걸 한번 활용해보자, 이게. 그럼 맨 먼저 중요한 게 어떻게 분위기를 집중시킬 거냐. 분위기 잡는 요령.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의 경우에서는 제일 먼저 그랑프리 선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랑프리 선발. 그걸 하면은 분위기가 금방에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이제 실제 프로그램도 함께 하면서 또 잘하는 사람 상품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랑프리 게임이라는 것은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 또 꼭 이런 대회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 보면은 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분위기도 있죠. 자, 이런 분위기를 집중을 시켜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맨 먼저 그랑프리 게임으로 선단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랑프리 게임을 뭐 하는 거냐? 아주 쉬운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우위로 가위바위보 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앉은 사람 보고 너 이리 나와. 너 들어가. 일어서 앉으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난 내비둬라 이거야. 앉아있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선 그냥 편하게끔 해줘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다 같이 우위로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합니다. 근데 가위바위보 하는데 내가 주먹을 내면 여러분은 가위나 볼을 내야 사는 거지. 나와 똑같은 걸 낸 사람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락이 돼가지고 최후의 한 팀, 그 팀에게 그 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편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건 간에 그 팀에서 어느 가족이건 간에 그 가족에서 그랑프리가 딱 탄생되면 그 팀 전체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은 우선 1조로 합니다. 복창 한번 해봐요. 1조. 1조. 일단 상탈 때는 1조 크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2조. 네, 여기 3조. 4조. 여기는 5조죠. 얘기 안 하면 5조요. 그래서 조별로 해서 어느 팀이건 간에 자기 조에 그랑프리가 나오면 그 팀 전체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요 조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는 탈락됐더라도 우리 조에서 누구든지 이기기만 하면 상품은 돌아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연습으로 3번만 합니다. 나와 똑같이 우리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주먹 내고 탈락이 됩니다. 자, 연습이요, 연습. 다시 한번 준비. 가위바위보. 이번엔 가위가 탈락이 되죠. 나와 똑같은 걸 낸 사람은 탈락이 되죠. 다시 한번 연습. 가위바위보. 보재기 탈락이 됩니다. 이래서 쭉 탈락이 돼가지고 최후에 남은 사람이 그랑프리가 되고 그 팀에게 상품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제 손을 뒤로 감춥니다. 왜? 나를 보고 열어버리고 이렇게 변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손이 결정된 뒤에 제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얼린 상태에서 탈락됐으면 탈락된 사람은 손을 내리고 나머지는 얼린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로 또 변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정식으로 하나입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네, 그 중에서 주먹만 내려요, 주먹만. 아, 초장에 탈락됐네, 거기서는. 자, 나머지는 그 상태에서 또 가위바위보로 변합니다. 저만 손 내립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준비! 가위바위보! 보재기 내리세요. 보재기 탈락. 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네, 다시 한번 하죠. 준비! 가위바위보! 이번엔 가위 내리세요, 가위.
네, 한 반수 탈락됐군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 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내리세요. 이제는 저와 동시에 가위바위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손을 뒤로 감추면 탈락된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가위 냈네 제가. 그러니까 요 정도 반 정도 탈락이 됐으면 동시에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보재기 앉아요. 자, 다시 한 번 합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주먹 앉아요. 네, 다시 한 번 합니다. 자, 다섯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다섯 분. 네, 앞으로 나오시고. 자, 여기가 몇 조입니까? 1조요. 1조 박수 쳐야죠. 1조만 이분이 당선되면 상품 들어가니까. 여기는 몇 조? 1조입니다. 1조가 두 분이고 여기는요? 4조. 4조. 박수 쳐야 한 번가 들어가요. 또 4조요. 4조 두 분. 여기는 3조요. 3조. 2조는 천멸이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제 앞을 보시고 저는 뒤에서 합니다. 나를 쳐다보면 탈락이 됩니다. 나를 쳐다보면 비양심적인 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손을 내세요. 준비, 가위바위보. 보재기 낸 사람 들어가요. 네. 그것도 좁혀보세요. 1조는 한 명밖에 안 남았네. 다시 한번 준비, 마.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만약 이분들이 동시에 다 탈락이 됐다. 나와 똑같은 걸 내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됐을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탈락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부터는 동시에 탈락되면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도사네, 도사요. 다시 한번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 들어가요, 가위. 네, 그러면은 여기 몇 조입니까? 4조. 4조하고 3조요. 가까이 오세요. 4조하고 3조.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운이 어느 분에게? 저 어느 동에 사세요? 수성동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예, 공산 1동요. 그럼 여기 친정이 어디예요 또? 문경입니다. 문경세제. 또 여기는요? 의성이요. 의성. 좋습니다. 문경세제가, 문경이죠? 수안보 고개 넘어가는데, 멀리서도 오셨네? 연애결은요? 예. 예. 거기는요? 원래 연애 잘하시게 생겼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그랑프리에 탄생되냐 합니다. 우위로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 우위로 합니다. 가위바위보! 어머! 주먹인데. 주먹은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몇 조입니까? 4조에게는 팀 전체에게 이식의 상품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세요. 자, 이렇게 처음에 간단한 게임이지만은 비록 자기는 탈락이 돼도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우리 팀에서만 나가면 희망을 갖잖아. 2조는 아까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이런 것으로 맨 처음에 분위기를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별끼리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조별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서 분위기를 가장 집중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런 형태는 어떤 그 그룹 형태, 이런 게임은 그룹 형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룹 게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집단지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고 앉은 대형 이런 것도 있겠죠. 모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앉았느냐 그 대형에 따라서 레파토리가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앞을 보고 앉은 대형과 또 원형으로 앉은 대형과 또 서로 마주보는 대형이 있잖아요. 그 대형마다 프로그램이 분위기 조성할 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렇게 써먹써먹한 사람이 올 때 분위기 조성할 때 아까는 어수선할 때 집중시키는 거지만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써먹써먹하다 이겁니다. 옆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에 할 일이 뭐냐? 옆 사람을 건드려줘라. 이겁니다. 이게 기법이에요. 옆 사람을 건드려줘라. 다 같이 한번 양손으로 오른쪽 사람 어깨를 툭 쳐보세요. 양손으로. 오른쪽도 헷갈리네. 자, 리듬 있게 양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노래하면서 합니다.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이편하세 반대로.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반대. 저기 가는 첫사람 조심하세 반대로. 우물쭈물 하다가 반대 줄여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이편하세 반대로.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반대. 저기 가는 첫사람 조심하세 반대로.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좋죠. 네. 자, 이 맨 처음에 이렇게 써먹써먹할 땐 옆 사람을 건드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서로 옆 사람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앞에만 쳐다봐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고개만 돌려도 불안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럴 땐 맨 먼저 옆 사람께 부드럽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는 대상들이 조금 좀 쉬운 말로 내숭을 떤다든가 좀 콧대가 좀 높다든가 이래가지고 누가 올라와서 이거 하자 그러면 지가 뭔데 나와서 그래. 이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자기 몸에 편한 동작을 먼저 따라서 유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 딱 시켜보세요. 밖으로 싹 내미세요. 우리 쫙 올립니다. 머리들을 쭉 빼고 몸을 좌우로 싹 풀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네. 방금 한 이 동작은 콧대가 높건 그만하건 내숭 떠는 사람이건 이 동작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본 제 몸이 편하거든. 이거는 이 동작은 다 따라합니다. 자, 양손으로 오른쪽 사람 먹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오른쪽 사람 시작. 하나 둘 그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왜? 이거 할 때 이미 저 사람 말 따라 했거든. 그쵸? 이미 버렸는데 이거 왜 못해? 내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봐서 이 사람들 좀 모임이 좀 무겁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부터 들어가는 거고 별 볼 일 없다면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선택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어깨를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하나 둘 그만. 딱 양손 딱 잡아보세요. 주물러 줘보세요. 하나 둘 그만. 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이 어깨 칠 때와 주물릴 때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 어때요? 예, 틀립니다. 네. 주물러 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습니다. 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세게 때려서 아프니까 안 기분 좋아요. 나쁘죠? 예. 글쎄, 그거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때렸나? 그게 아니거든. 이 진행자가, 오른쪽 사람 어깨 치셔! 그럴 때문에 때린 거란 말입니다. 맞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럼 나도 옆에 때릴 거 있는데 왜 내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나도 이거 때려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안 맞을 때 좀 미안하죠. 너만 안마하라. 나 안 한다. 이런 사람 없어. 나도 양심상 미안해서 이 사람 안마해주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억울해서 때렸건 미안해서 안마했건 이유는 묻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런 동기를 했지만은 나만 이런 동작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그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끝까지 그 동작을 하면서 대중이 빨리 집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 더불어 가는 성질. 대중하고 함께 가면 틀려도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없거든.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특히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은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를 때, 합창 부를 때, 니나노 할 때 막말로 그럴 때는 막 노래 부르다가 누가 박자 먼저 나가면 그 박자 따라 부르는 거지. 야, 박자 틀렸다. 다시 하자. 이런 사람 없죠. 와 같이 대중과 함께 하면은 전체가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빨리 집중이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제 율동을 볼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시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율동은 여성들은 좋아합니다. 여성들은. 그러나 남자 어른들, 성인들 딱 앉혀놓고 텔레비전 해보세요. 내가 뭐 유치원에 왔냐, 왜 이걸 시키냐 이럽니다. 당장. 그 남자 성인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남자들도 다 앉은 상태에서 이거 하게 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시작! 하면 엉겹길에 텔레비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엉겹길에. 엉겹길에 텔레비전 했더니 남들도 하거든요. 그럼 기왕에 하는 거면 끝까지 해보자 이게. 이거 따라하게 됩니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아까 같이 억울해서 행동을 했건 미안해서 행동을 했건 아니면 엉겹길에 행동을 했던 간에 나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다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전체가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빨리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이 뭐냐? 분위기 조성할 때 옆 사람을 건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왼손 자체 보세요. 오른손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 둘에는 오른쪽 사람 왼손 때려. 둘, 오른쪽도 헷갈리네. 밥 먹는 손 들어봐. 밥 먹는 손이요. 그쪽이 오른쪽이요. 그쪽이. 자, 자기 손 짝. 시작. 하나, 둘. 산불 시작. 산불 짝에 가란. 바바바 하기 가란. 손 잡고. 헛소리. 그만.
됐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다가 손 바꿔 그럼 내 거 때리고 나가면 되는데 꼭 치고 올래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자, 방금 한 이 동작도 옆 사람을 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같은 노래를 해도 혼자 산걸작 하는 것보다는 산걸작 이 사람 노래를 뗐다 붙였다 함으로써 이 사람하고 친근감이 가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세 분이 있다 이겁니다. 세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남자라고 그러세요. 남자 이쁘지만 남자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요거 끝난 뒤에 여기 두 분이 여자니까 이 남자분이 딱 나가서 커피 한 잔 딱 빼가지고서 바로 옆 사람한테 한 잔 먹어하고 주면 여기 부담 없이 받아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주면 안 받아 먹는 거예요. 왜? 네가 뭐 주냐 이거야. 여기는 방금 뗐다 붙였다 했거든 여기는. 넌 나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주냐 이거야.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작 하나지만은 요 동작이 이 옆 사람과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다. 그 옆 사람을 건드려라 이겁니다. 자고로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 나가서 이 분위기를 집중할 때는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옆 사람 건드리는 게 좋다. 두 번째,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웃음만 나오면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봐요. 내가 지금 게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분위기 싹 달리게 만들어 보세요. 게임 하나 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양손 잡으세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놀 때가 좋은 거예요, 원래가. 딱 잡으시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임에 왔죠, 왜? 전기주기라고. 내가 이 손 누르면 나도 얘가 눌러주고 눌러서 어느 줄이 전기를 빨리 주는가. 요 게임 한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맨 이쪽 사람이 손을 눌러줘요. 그럼 전달해가지고 이 끝줄까지 어느 줄이 전기가 빨리 가는가. 맨 끝줄은 전기 와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앞줄하고 뒷줄하고 내기 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리 갑니다. 전기 시작! 주세요. 네, 뒤가 좀 늦는군요. 혹시 친정이 충청도요? 좀 늦었어요. 다시 한번 이해전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이해전 준비 시작! 네, 또 늦어. 다시 한번 해봐요. 3회전 준비 3회전 시작! 그냥 들어 손. 들지만 올 때까지 기다려. 그걸 왜 또? 자, 손 앞으로 내놓으시고.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옆으로 전기주기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 모임에 어떤 모임에 와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 이 게임을 내가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인원이 이제 보통 인원이 한 20, 30명밖에 안 된다. 어디 야외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둥그렇게 원형으로 앉게 됩니다.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을 나눠요. 청백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 보고 전기주라고 그래요. 맨 끝 사람은 전기에 왔으면 손을 번쩍 들어줘라 해놓고 리더는 시착하고 아무나 둘 중에 손만 먼저 들면은 1대0 이것만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전 시작 손으면 2대0 이것만 불러줘라 이거야. 그러면 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시비가 들어갑니다. 너 언제 이렇게 빨리 갔냐 이거요. 걔가 왔다는데 어떡할까요? 전기를 슬쩍 누르면 불팍 들어와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 증언이 있어. 이 사람이 왔다고 우기면 온 겁니다, 이거. 또 이 사람 또 이 옆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너 전기 주었냐고 물어보면 얘는 안 줬어도 주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왜? 질 편인데 뭐. 이러다 보면 저때 웃음이 나오고 두 번째 손을 잡다 보면 친근감이 가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렇게 분위기를 집중시키는 집단 지도법이 있는데 어떤 대회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맨 처음에 했던 이 따르릉이 있죠. 따르릉은 줄지어서 전부 앞을 보고 있는 대형. 그때 이 따르릉이 좋은 겁니다. 이 동작이. 그 다음에 원형으로 앉았다, 둥글게 앉았다 그러면 아까 했던 다람쥐. 요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전기주기는 마주보고 앉은 대형. 예를 들어 보면 왜 가끔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앉아있는 거 있죠? 마주보고 앉아있는 대형. 지들은 이걸 보고 일명 갈비집 대형 그러거든요. 갈비 구워 먹을 때 마주 앉아있거든. 이런 대형에서는 게임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대형인 경우에는 역시 반을 나눠서 청백해가지고 1대0, 2대0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대형에서는 이런 데서는 전기주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형에서는 절대 따르릉이나 다람쥐가 안 좋은 겁니다. 왜? 가운데 탁자가 있죠. 사람들이 지금 마주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나는 오른쪽 이리 하면 저 사람은 저리로 하고 있거든. 저게 오른쪽이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쟤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쟤만 보면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주볼 때는 역시 전기주기가 좋은 거다.
그래서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하나를 어떻게 앉았냐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만 집중돼서 웃음이 나왔다. 그다음부터 편하게 지도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박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박수. 응? 박수 칠 때는, 자, 한번 해볼까요? 시계박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좌우로 왔다 갔다, 시작. 하나, 둘, 그냥 하지 마, 입으로. 시작. 하다가 제가 한 식을 하면 딱 치고 똑딱. 두 식을 하면 두 번 치고 똑딱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두 식. 세 식. 다섯 식. 13식. 그 집은 13번 쳐? 저 집 시계는 13번 치네. 그쵸?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 이거 보고 시계 박수라는 건데, 지들이 시계 박수인데, 처음에 이걸 활용을 할 때, 리더가 처음에 연습을 시켜주고, 박수 시간을 불러줄 때는 2시부터 불러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활용해 버렸더니 이래요. 1시, 2시, 3시. 그 나머지가 알아. 너 다음 너 4시 부르겠지. 그쵸? 그러니까 부를 때 2시부터 나가요. 2시, 3시. 이러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4시 부르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그때 5시가 나와야 정신없이 5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3시하고는 손바닥을 한번 딱 치고 요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남들이 틀리는 거지. 자기는 안 틀리려고 13시하고 요라고 가만히 있어봐. 남들도 한 번만 딱 치고 요라고 가만히 있어. 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한 번 딱 치고 요렇게 하고 있으면 막 치다가 5, 6 가서 뭐 이상하거든. 헤헤 웃어버립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당연한 데 틀릴 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데에서 틀릴 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 포크 댄스 같은 거 출 때도 하다가 방향이 틀렸거든요. 남들은 저리로 가는데 난 이리 갔거든요. 그럼 히히 하고 웃고 올라 갑니다. 왜? 굴러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멋쩍어서 슬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집중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방법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계박수뿐만 아니라 이 웃음을 자아낼 때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웃음이 나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웃음을 맨 처음에 웃음을 이렇게 끌어내야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니까. 그래서 웃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 오른손 올려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딴딴딴딴따라따따. 이게 4분의 2박자 지휘법입니다. 자 여러분 저 왼손 올려보세요. 왼손 또 한번 시작. 하나 둘 내리세요. 오른손 왼손 다 박자가 지휘가 되죠. 자 또 오른손 올려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가을이라 가을바라. 아주 지휘 잘하네. 양손 올려보세요. 왼손은 폴카 4분의 2박자, 오른손은 왈츠 동시에 지도합니다. 양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아주 이러셔. 자 이것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동작이 이것이 집단 지도할 때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아주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오른손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 하나 꼽아보세요. 자 왼손을 딱 펴보세요. 이 상태에서 동시에 한번 우리 셈을 한번 세봅시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하나 복창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면 이렇게 다시 와야죠. 열하면 짧히면 틀리는 거죠. 다시 천천히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잘 여기 나가다가 여기서 달달달 떨어요. 여기서 손가락만 싹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달달 떨어져요. 봐요.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 안 되죠 지금? 내 몸에 붙은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럴 때 하나의 철학을 느끼는 겁니다. 앞으로 자식 키우다가 속식이어도 이 손가락 보면 위로가 됩니다. 내 몸에 붙은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위로 가지셔야죠. 이런 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분위기 집중하는 방법이 또 있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가운데 손가락 딱 마주대보세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여야 돼, 가운데 손가락은. 나머지는 밖에서 끼리끼리 마주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밖에서 마주됩니다. 안 돼.
이거 곰배팔아지면 다 되는 거, 이거. 되죠? 자, 놓고. 전 따라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 따라해봐요. 아빠. 에페이. 다시, 아빠. 엄마. 친구. 남편. 다시 한 번. 아빠. 엄마. 친구. 남편. 자, 마주대보세요, 이제. 이러고 제 말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없이는 살아도. 아빠 없이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친구 없이는 살아도. 남편 없이는 못 살아. 그 떼진 안 떼진 한번 해보쇼. 요건 안 떨어지는 거요. 그래서 조물주가 다른 건 다 떨어져도 부부지간은 떨어지지 말라 딱 붙여놓은 거요. 그거 참고 사는 거죠 뭐. 이게 또 인생의 진리입니다, 또. 그거 안 떨어지면 말지, 또 억지로 때릴 필요 뭐 있어, 또 그거. 안 떨어지면 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서 대중을 집단 지도할 때 지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겁니다. 또, 대개 여성들이 많이 모일 때는 이런 게임보다는 노래로 접근하는 방법이 빠르요. 노래로. 다 같이 합창 같은 거로. 그런 게 또 좋습니다. 왜?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노래를 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손뼉치기 한번 해보세요. 연타 손뼉 시작! 하나, 둘, 합창을 합니다. 같이. 넓고 넓은 시작!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마살이 집안채 거기 작은 아버지와 젊어는 아니다. 뱃사랑아 뱃사랑아 나의 사랑 렘하하 그날이 흘러들고 영영원히 가는 행주하고 내 첫말 시작! 팩트 이어서 어디 가는 아버지가 다 같이 뱃사랑아 뱃사랑아 나의 사랑 렘파 늙은 날이 흘러들고 영영원히 갔느냐 이 바람에 지던 바다 간단해져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기다리리 옛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옛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네, 이렇게 이 노래로 다 같이 분위기 집중시킬 때는 이 연타 손뼉을 빠른 템포로 쳐서 첫 분위기를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 처음 보는 템포가 빠른 템포로 불러줘야 대중이 왜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보다는 몇 명씩 모이면 왜 시끄럽잖아요. 누구 뭐 개 깨졌대 뭐 그러면서. 근데 막 손뼉치고 노래 부르니까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고 이따 얘기하자 하면서 함께 동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모일 때는 역시 노래. 특히 메드리송이라고 그러죠. 연결해 부르는 거. 그게 좋다. 근데 이 메드리송에서 내가 첫 시작할 땐 이 클레멘타인을 불렀죠. 왜 이 노래를 처음 시작해서 불렀는지 한번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첫 노래 레퍼토리를 왜 클레멘타인을 선택했는가. 노래 곡목을 느낀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신선하고요. 신선하고 네. 네.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쉽게 누구나 다 따라 부를 아는 수 있고. 노래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연연 관계 없이
예? 부담 없게 그냥 가사 없이 부를 노래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뽑아봐라 그러면 고향의 봄하고 클레멘타인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 고향의 봄은 이게 4분의 4박자입니다. 이 4분의 4박자 가지고 아까 지금 빠른 템포, 이 고고 템포 노래 부른다는 것은 음악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4분의 2나 4분의 3이나 뭐 4분의 2박자 가지고는 보통 사람들도 빠른 템포를 부를 수가 있어요. 8분의 6박자 가지고도. 그래서 첫 노래를 클레멘타인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고향의 봄 4분의 4박자 가지고 이 빠른 템포를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나는 되잖아. 아마 안 될 걸 그쪽은요. 그러나 4분의 4이나 4분의 3박자는 보통 사람도 부르기 쉬워요. 한번 리듬 볼까요? 보일듯 시보일듯 시보일지 않는 보통 사람도 따라 부르기 쉽잖아요. 그래서 첫 노래를 클레멘타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래는 빠른 템포 노래를 불러야 대중이 빨리 집중한다는 거. 그래야지 처음에 노래 부를 때 노래 한번 할까? 당신과 분위기 거기서 다 깨져요. 거기서. 첫 스타트 노래는 빠른 템포를 불러서 집중을 시킨다. 이런 게 하나의 노래로서 통하는 겁니다.